오히려 이것 때문에 창업한 것 같아요. 평가와 보상. 그 평가와 보상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을 되게 평범하게 만들어요.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는 질문에 좀 많이 꽂혔어요. 거기서는 사람이 키워드였어요. 그런 이제 환경을 보면서 이제 내 삶을 좀 관통하는 문제, 그리고 내 마음이 이끌리는 문제를 좀 찾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스탠퍼드 MBA에 온 창업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했어요. 점에서 시작하는 거야. 점이 면이 되는 거고, 우리도 시작할 때 창구에서 했어.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혁신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5년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서울지역 오픈토크 사회를 맡은 아산나눔재단의 광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링글 여러분들 한 번씩은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링글도 되게 힘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링글팀 공동대표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럼에도 도전하길 잘했다. 앞으로도 도전하자 라는 주제로 링글 창업 스토리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창업한 지 올해면 거의 11년 차거든요. 제 다른 친구들의 10년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창업을 하면 사실 꽤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지금 급여는 제 첫 번째 직장의 급여보다 작아요. 자본이 있으면 성장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10년 동안 링글에 제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조인을 했는데 지금 연락하기 껄끄러운 친구들이 한 5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런 공포감에 좀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창업하다 보면 한 3년에 한두 번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날은 진짜 뉴스 한번 날 수도 있겠다. 이게 신문이 아니고 뉴스예요. 그러면 그 공포감이 적어도 하루 정도는 굉장히 크게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되게 냉정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압박은 어마어마하죠. 그런 압박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이제 나의 실체에 대해서 좀 마주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일 슬픈 생각인데 내 꿈이 좀 현실에 묻히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 창업 한번 할래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창업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창업을 해서 아직 얻지 못한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업을 해서 이미 얻은 게 그 얻은 가치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업을 왜 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창업한 것 같아요. 평가와 보상. 많은 직장인분들이 집착하고 사는 키워드죠. 더 빠른 승진, 더 높은 이직. 그 평가와 보상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을 되게 평범하게 만들어요. 한 5년차, 6년차가 됐을 때 어느 순간 되게 평범한 직장인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내가 꿈이 이제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스탠퍼드 MBA에 이제 도전을 하던 시기였는데 특히 에세이 1번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는 질문에 좀 많이 꽂혔어요. 저한테 미래를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과거를 물어봤어요. 너 어떤 사람이야? 너의 과거에 되게 중요했던 이벤트를 끄집어내면서 너란 사람의 인생의 회기직선 한번 그어봐. 제가 한국에서 알던 컨셉이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큰 시장, 경쟁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 경쟁사 대비 차별점이 뭐예요? 이런 질문 많이 받죠. 거기서는 사람이 키워드였어요. 그런 이제 환경을 보면서 이제 내 삶을 좀 관통하는 문제, 그리고 내 마음이 이끌리는 문제를 좀 찾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 스탠포드 갔을 때 잘릴 뻔했거든요.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제가 풀고 싶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국에서 초중고, 대학교 열심히 영어 공부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 못 알아듣고 얘기도 잘 못할까? 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진짜 교육을 통한 사람의 성장을 만드는 거 교육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좀 마음을 좀 붙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되게 의아해했죠. BCG 나오고 스탠퍼드 MBA 출신인데 시장은 엄청 작고 레퍼런스가 될 만한 업체도 없고 그 당시 에듀텍 중에 1조를 넘은 데들이 거의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왜 그거 해?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투자받기 좋은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긴 하지만 이게 내가 진짜 풀고 싶은 문제인가?
이 문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인가? 지금 당장 시장이 작다는 거는 사실 니드가 없다라는 거일 수도 있지만 니드는 굉장히 큰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없어서 시장이 되게 작은 걸 수도 있거든요. 수학, 영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초중고 대 배우는 과목인데 이거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면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닌가? 라는 과감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투자받기 되게 어렵죠. 아무도 투자 안 하려고 하니까. 스탠퍼드 MBA에 온 창업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했어요. 점에서 시작하는 거야. 점이 면이 되는 거고 우리도 시작할 때 참고해서 했어.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시장을 거스르는 의사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투자도 처음에 못 받고 딱 2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게 어제자 제 카톡이에요. 생일인 사람들 뜨잖아요. 링글이라고 써있는 사람들이 다 제 유저였어요. 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저분들을 1대1로 제가 다 응대했었거든요. 제가 개인톡을 계속 보내면서 유저분들 CX를 4,000명까지 했었는데 오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계속 일하면서 이제 뭐 유저분들이 새벽 1시에 뭐 메시지 보내면 바로바로 답장 드리고 뭐 보시예요? 뭐 이런 얘기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지금 카톡에도 한 거의 5,000명 있는데 한 4,800명은 링글 유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때 배운 게 뭐냐면 기억에 남음, 1대1로 찾아간다. 그래서 만난다, 설명해 드린다, 직접 Q&A 한다. 그러면 서비스다가 불편하면은 저한테 카톡 주세요. 그러면 환불 한번 방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킬을 좀 만들어 나갔던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창업할 때 개발자 많이 찾으시죠. 좋은 개발자가 있어야 돼, 좋은 개발자가 있어야 돼. 근데 왜 배워서 할 생각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공동 창업자인데 성파님은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였고 소프트웨어 코딩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도 당연히 이제 개발자를 찾았지만 결국 저희랑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성파님이 개발 배워서 그냥 저희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없었고 그때 이제 무료 인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돈이 있었으면 선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분들을 이제 모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핵심 인재고 그렇게 저희는 연간 10배 성장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연간 2배, 연간 3배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니까 그게 어느 순간 100억이 되고 어느 순간 200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저희가 2021년도에 A라운드를 200억을 받았어요. 형편이 넉넉해지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스타트업의 되게 기가 막힌 아이러니예요. 돈이 들어오면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다. 저희도 예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많아지니까 이제 튜터와 유저의 그 서플라이 디맨드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튜터가 모자라거나 유저가 모자라거나 유저가 모자라면 튜터들이 떠나고 튜터가 부족하면 유저가 떠나고 이런 치킨 앤 에그 게임을 좀 반복하게 됐고 환율 저희 원래 1,100원이었는데 지금 1,480원 저희는 뭐 원으로 받아서 달러로 주는 회사인데 지금 원가가 한 30% 올라간 거죠. 이런 아픔도 생기고 규모만 빠르게 증가한 팀 돈 받으면 사람 뽑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가 아닌 회사의 문제 저희가 처음에는 유저의 문제에 정말 집중을 했는데 회사가 커지니까 회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뭐 일이 너무 빡센 팀, 일이 좀 널널한 팀 이 모든 건 유저의 입에서 더 좋은 영어가 나오는 거랑 상관없는 얘기들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신간을 쓰기 시작을 하고 골머리 쓰기 시작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온 생성형 AI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좀 한 1, 2년 좀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이때 투자를 받으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좀 페이스를 찾게 됐는데 그냥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유저가 필요한 거 만들고 유저분들이 불편해하는 것부터 고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유저한테 필요한 거 AI로 뭐 할까? 그거 틀린 질문이에요. 유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맞는 질문이고 AI가 좀 더 도움이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그 다음 질문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만 어렵게 채용한다. 채용할 때 당장 입사해서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게 없는 사람은 다 떨어뜨려요. 이게 맞아요. 굉장히 사람을 좀 어렵게 뽑고 있는 상황이고 경력이나 완벽한 형식보다는 좀 빠른 실행 좀 부족해도 괜찮아 빨리빨리 하자.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거 불편한 대화를 좀 피하고 싶죠. 내일 하자, 모레 하자. 요즘 더 빨리 해요. 불편한 대화는 빨리빨리 할수록
나중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안 오거든요. 그다음 회의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회의 시간 딴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10명, 20명일 때 회의는 굉장히 인텐스한데 30명, 70명으로 넘어가면 딴 거 하는 사람 되게 많이 생겨요. 예. 다시 백투 베이직 해서 회의 때 초집중한다. 예. 이거를 계속 실행을 하니까 다시 성장 모드로 빠르게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링글은 저희가 1대1만 했는데 1대1, 뭐 AI 튜터, 그다음에 AI 영어 말하기 진단 이제 이거를 하는 회사가 됐고 예전엔 B2C만 했는데 이제 B2C, B2B, 뭐 B2 스쿨 또 성인분들의 이제 자제 저희 유저분들이 자꾸 자기 애들을 이제 링글로 시켜가지고 링글 틴스라는 것도 만들고 한국인 중심이었는데 일본인, 대만인 근데 과거 대비 더 적은 팀으로 더 빠른 성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전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창업을 10년 해보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좀 이거는 제 마음속에 좀 뼈저리게 새겨진 생각들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저는 무조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심하게 각인이 됐으니까. 왓이나 하우 고민 되게 많이 하시죠.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왜 할까? 왜냐하면 이제 창업을 하면 되게 힘든 순간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돈을 벌어라 얘기하죠. 근데 돈을 벌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평범한 회사가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했지? 근데 창업을 돈 버는 회사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 버는 게 창업의 주된 목적이었으면 아이템이 바뀌었을 거예요. 창업해서 돈 버는 아이템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의를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오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 전환에 성공했어요. 근데 회사는 평범해져요. 그냥 원오브 기업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방지해 주는 게 왜 내가 창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기록. 아, 내가 진짜 돈 버는 회사 만들려고 창업했나? 그건 아닌데. 나는 꿈이 이렇게 컸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쪼그라져 들어있지? 그 쪼그라진 거를 쫙쫙 펴주는 거는 왜 우리가 창업을 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기록밖에 없어요. 이거는 꼭 생각하시고 하루 이틀 답이 안 나온다고 그냥 하지 마시고 그럼 3, 4일이라도 더 고민하세요. 한 달이라도. 그렇게 해서 왜 창업을 했는지에 대한 아주 솔직한 거, 내 삶을 관통하는 문제,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거, 한 달이라도 고민해서 이제 찾으시면 그게 10년을 놓고 보면 그 한 달이 금과 같은 시간일 거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미래를 보기보다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좀 보시고 굉장히 친한 친구랑 술 한잔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있는 팀이랑 없는 팀이 정말 달라요. 먼저 도와주는 사람 절대 없어요. 먼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요. 근데 창업이 도움 없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창업은 돼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팀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링글이 B2B가 어떻게 뚫렸냐면 제가 1대1 미팅을 한 유저분들이 뚫어주셨어요. HR 만나면서. 저희는 B2B 인바운드가 거의 90%예요. 저희가 아웃바운드 영업하지는 않아요. 알고 보면 제가 만났던, 저희 팀이 만났던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영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만났을 때 기억이 좋거든. 찾아오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꼭 만나세요. 특히 성장하면 거만해지거든요. 성장하면 더 수그리고 정말 대학생이 찾아와도 진짜 최선 다해서 만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적어도 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만난다. 그렇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도움 없이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진짜 코너에 몰렸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정말 가족이 아닌 이상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든요. 근데 버텨야 돼요. 근데 버티면 돼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돼요. 그게 되게 재밌는 삶의 규칙이고 그게 경제학의 법칙인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의 그 균형을 찾는 것처럼 결국 버티다 보면은 결국 얘가 올라가거든요. 균형점을 잘 찾아가지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버티고 버텨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굉장히 큰 빡센 도전이 오거든요. 그걸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공유하는 팀원이 20%만 있으면 무조건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머리를 쓰고 발품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받으면 돈 써요. 그리고 사람 뽑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끝장이에요. 투자를 받아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이 돈 안 쓴다. 나는 머리 쓴다. 우리는 끝까지 발품 판다. 그런 팀이 진짜 잘해요.
이력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사 전부터 우리 회사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이 경력자예요. 이력이 좋을수록 더 의심하고 더 챌린지하고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인터뷰 보고 두 번 더 인터뷰 보고 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진짜 여기 와서 일하고 싶어요? 그다음 팀한테 리스펙트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팀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펙트의 그 정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팀이 바로 무너지거든요. 특히 리더가 얼마나 팀한테 진정한 리스펙트를 받느냐. 근데 그렇게 하려면 리더가 계속 전면에 나서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표가 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대표는 대표여야 해요. 계속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그게 CEO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리스펙하는 거예요. 쟤는 이 회사가 커져도 계속 전면에 나서는구나. 저 사람의 의사결정이 모든 게 맞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의사결정이 지금 우리 회사를 만든 것도 자명하다. 나랑 의견이 다르면 일단 저 사람 말 따라가보자. 이게 있어야 회사가 성장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조금만 크면 우리 생각대로 해보자. 이게 훨씬 더 강해요. 근데 그럼 회사가 안 가요, 앞으로. 그냥 물리학 법칙 보면 뒤로 가요. 그래서 그 회사가 사람이 많아졌을 때 앞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리더가 리스펙을 받았을 때 직접 모든 걸 직접 하는 이런 걸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실리콘밸리를 보면서 좀 너무 부러운 게 있었어요. 미국은 지금 창업자들이 많은 회사가 제일 크더라고요. HP를 이긴 야후가 있었고 야후를 이긴 구글이 있었고 구글을 이긴 엔비디아가 있었고 항상 시장의 1등 업체가 바뀌어요. 근데 한국은 아니죠. 할아버지 세대가 만든 기업이 지금 제일 크죠. 근데 저희 세대가 만든 기업은 기업 가치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네. 특히 할아버지 세대가 기업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나라 제일 못 살았을 때였잖아요. 아주 어려웠을 때,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는 이유가 있었죠. 열심히 일을 하는. 가난을 극복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오히려 한국이 되게 잘 살면서 회사들의 그 Y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 정도의 절박함으로 하루하루 사는 팀이 정말 많을까?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불가능할까 과연? 근데 미국을 보면 너무 가능해요. 그럼 미국은 미국이라서 가능한 거고 한국은 한국이라서 불가능한 건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어차피 똑같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는 나라인데 왜 한국은 불가능한데 미국은 가능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벤치마킹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어떤 스타트업 하나가 그렇게 치고 나가기 시작을 하면 다 따라할 거예요. 그거는 되게 좋은 선수는 아닌 거죠. 누가 치고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치고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링글이 될 수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의 소명이 되는 건 너무 멋있다. 그리고 한번 그런 회사 만드는데 나의 24시간을 바치는 것도 그렇게 억울하진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왜 창업을 하고 싶은지, 나의 꿈은 어디까지인지 꼭 적어놓으세요. 솔직하게. 그게 회사가 쪼들릴 때 나의 마음을 스트레치하는 유일한 기록이 될 거고 그 기록이 있고 없고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 간단하게 Q&A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앞에서 먼저 좀 하나씩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창업을 할 때 Y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 주셔서 이제 대표님 Y가 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예전에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내가 영어만 잘했으면. 이 생각을 스탠포드 가서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이유가 뭘까?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탠포드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참교육이나 라는 생각은 했어요. 정말 30명짜리 수업에 엔비디아 대표 같은 사람이 와서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털어놓고 가면은 굉장히 제가 많이 변하는 걸 느꼈거든요. 한두 마디, 내 인생을 바꾸는 한두 마디가 탁 들어와요. 그러면 알아서 돌아가요. 그냥 저의 모터가. 제가 열심히 해서 변하더라고요. 이게 참교육 아닌가? 교육의 가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고 결론적으로 시험을 잘 보는 거죠. 그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일단 영어부터. 그래서 링글을 시작을 한 거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순간에 나 혼자만 이제 창업을 하겠다고 멈춰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 내가 이 창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 Y 하나만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극복하는 뭐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0년 동안 저희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한 회사들도 많았고, 근데 훨씬 더 빨리 성장했지만 망한 회사도 많아요. 지금 저희보다 훨씬 더 늦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한 3년이 지나면 정점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창업을 해보면 그 언제 반짝이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이 그런 상대적인 위기감보다는 절대적인 그 무엇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를 좀 조급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유저분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거 오늘 만들었나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더 빨리 치고 나간다고 해서 생기는 두려움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배운 것 같아요. 20년 동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영어 교육이라는 시장이 되게 좁기도 한데 경쟁 업체가 매우 많은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요즘에 생성형 AI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경쟁이 더 심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경쟁 업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이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경쟁 업체는 저희 동반자죠. 네. 경쟁 업체가 잘 돼야 저희가 잘 돼요. 그게 이 창업의 본질인 것 같아요. 경쟁 회사가 잘해서 망하는 회사는 원래 망할 회사였던 거고, 근데 경쟁 회사가 잘 하는데 저희가 여전히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커져요. 그래서 같이 뛰어나가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사람은 AI를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AI랑 되게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업의 본질이 조금 달라요. 그런 이제 본질을 잘 지키면서 AI를 잘 쓰면 그 회사는 날아가겠죠. 왜냐하면 AI까지 썼으니까 밸류에이션이 한 3배, 4배 되는 거죠. 그냥 업의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생성형 AI라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천군만마예요. 네. 1대1에서도 사람을 더 쪼는 데 쓸 수 있고, 저희가 추구하지 못했던 그 재미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AI를 통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좀 기술의 변화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링글 이승훈 대표님의 강연과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인사이트와 좋은 강의를 해주신 이승훈 대표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